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8,500달러 플러스고, 이더리움 4,023달러, 솔라나, 리플, 루나, 도지, 폴리곤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12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6.8% 역대급 높은 수치 발표가 된 이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너스 1%대 잠시 하락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고인플레이션율 달래기로 인해서 시장이 일시에 횡보 중이고요. 알트코인들 솔라나 마이너스 3%, 루나 마이너스 7%, 폴리곤 마이너스 6%인데 신생코인들 정말 위험하다 최근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2의 이더리움 표방하고 수수료 저렴한 코인, 속도 빠른 코인, 이렇게 이더리움하고 경쟁력 부각시키는 코인인데, 이더리움 수수료 기위가 50일 기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 수수료 100기위 아래만 내려와도 솔라나, 루나, 폴리곤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고요. 특히 솔라나, 폴리곤은 스테이킹 일주일만 해도 이자를 5%, 10%씩 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소각되고 같이 올라가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 폴리곤은 스테이킹으로 신규 코인 발행량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이 더 큰 거고요. 스테이킹 이자 많이 주는 BNB, 바이낸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킹 이자 많이 주고 코인 가격까지 오르면 더 좋다면서 처음에 꼬시기 들어와도 결국에 솔라나만 해도 고점 30만원에서 5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 20% 고점 대비 하락했는데 솔라나나 폴카다 2배 이상 큰 하락 수치죠. 루나나 폴리곤, 아발란체, 알고랜드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코인이고요.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 보면 알트코인들 비중이 여전히 크고, 알트코인들 보유한 투자자들 5월 폭락 이후처럼 홀딩만 하면 다시 8월 재반등장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안 팔고 견디는 투자자들 많은데, 세력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 보고 추가 하락시키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여기서 하락이 끝이 아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다시 현 가격 빠르게 회복 가능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한두 번 더 흔들기 나와주면 추가 하락 크게 나올 가능성 존재하고요. 절대적으로 알트코인들 10% 비중으로 적게 해서 장기로 꼭 가져갈 코인들만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47,000달러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와 동시에 미국 세력들, 기관들 매수한 가격대가 46,000달러, 47,000달러이기 때문에 48,000달러 지지선이 매우 강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4,000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세력들 추가 매수하기 때문에 12월 10일 6.8% 인플레이션율 나오고 3,850달러까지 저점 찍고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요. 12월 16일 연준 FOMC에서 조기 테이퍼링 종료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하면 비트코인 다음 지지선이 44,000달러, 46,000달러 지지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경투가 또 이렇게 12월 16일 코인 하락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숏 선물 마진 거래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12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발표될 때 단기의 하락보다는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4시간, 5시간 이후부터 하락이 왔습니다. 코인 거래소들도 투자자들 어떻게 움직일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청산을 시켜서 수수료 먹고 그 다음 다시 하락을 시키는 거죠. 12월 16일 이후에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큰 악재는 별로 없습니다. 1월에도 인플레이션율 발표는 되지만 12월 원유 가격은 평균 70달러로 11월 80달러보다는 낮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율 자연 감소하면서 금리 인상 또 1월 연준 회의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MBC 투나잇쇼 미국 방송에 화상으로 참석을 하면서 최근 높아진 미국 물가가 여전히 일시적이고 내년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또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도 백신 접종으로 리스크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대외 문제 1달러 맞춰놓고 본격적으로 미국 자국 내 이슈들 하나씩 바이든이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코인 시장 잠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 온 것은 미국 허리케인이 미국 중서부 6개 주 강타를 했기 때문이고요. 알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미주리, 테네시 등 최소 2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50명 이상 사망자
현재까지 나오고 계속해서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마존 중부의 물류센터 일부가 붕괴되고 근무자들도 고립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연준 조기 테이퍼링 발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자연재해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는 자금 투입을 해야 되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공급난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비록 허리케인 자금 리스크다 할 수는 없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이미 연임 확정되었고 두 번째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파월 의장 개인의 소신을 굽히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제때 조기 테이퍼링 금리 인상론에서 실패한 연준 의장으로서 이후에 기억되기로는 원하지 않겠죠. 옐런 재무장관도 연준 의장하고 다시 재무장관 할 수 있었던 것이 2016년 연준 의장 당시에도 금리를 5번이나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조절을 잘한 것이 유효했을 거고요. 코인 가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온체인 데이터 고래 매매 비율을 보면 이번 47,000달러의 고래들 또 팔았습니다. 11월 비트코인 고래들 67,000달러에서 대규모 매도하고 그 다음 6만 달러에서 3번, 5만 달러에서 2번, 이번에 47,000달러에서도 매수보다는 비트코인 고래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67,000달러에서 47,000달러까지 고래들 6번이나 매도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고래들 집중 매도한 적은 없었고요. 12월 16일 테이퍼링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고래들 팔고 있는 듯한데 9월 7일, 9월 20일 비트코인 4만 달러 하락하고 그나마 홀딩 가능하고 상승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래들이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래 매매 비율이 0.5% 아래로 내려가면 고래들 매도보다 매수 비중이 더 많다는 의미일 듯 하고요. 뉴스에서 아무리 공포 뉴스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가장 유심봐야 하는 것은 고래들 매도 현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래들 매도 많이 해버리면 단기에 하락을 많이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수해주는 고래들이 적기 때문에 빠른 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개인들 비트코인 많아야 10개 이상 매수를 하는데 5,000개 이상 매수해주는 고래들이 이렇게나 매도량이 많아버리면 리스크는 정말 큰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다는 거래소 코인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비트코인 6만 달러에서 대규모 선물 청산 나오고 레버리지 비율도 많이 하락은 했지만 최근 48,000달러대 다시 반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월에도 9월 7일 유럽중앙은행 테이퍼링 언급으로 비트코인 6만 개 청산되고 개인들 레버리지 비용은 확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등 오고 코인도 단기에 상승은 했지만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아직까지 희망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다시 코인들 단기에 6만 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하고 선물 투자로 비중을 늘리는 듯 하고요. 그래도 고래 매도나 다시 높아지는 레버리지 비중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보다도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는 비트코인 6만 달러대 크게 하락을 하고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크게 반등은 오지 않고 서서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보다도 롱 포지션에 선물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선물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산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번 11월 10일 뿐만 아니라 5월에도 마찬가지고 6월, 9월 모두 다 비트코인 가격에 비해서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오버밸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 다시 낮아졌다는 것은 변동성이 매우 적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8% 역대급 높은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나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마이너스 1% 하락을 했듯이 코인 시장 내 변동성은 작아졌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업비트를 포함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만달라, 동남아 거래소, 중국 OK 거래소, 미국 코인베이스, 중국 호비 거래소, 쿱코인, 싱가포르 거래소, FTX 거래소까지 최근 거래량이 마이너스 20%에서 최대 마이너스 40% 크게 급감을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현물 거래나 선물 거래 이렇게 급감을 해버리면 시장 내 투기 자본들이 빠르게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작아지고 12월 16일 연준 조기 테이퍼링 종료 발언이나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듯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업비트를 보면 최근 이더리움 비트코인 거래량이 1순위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거래량 많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성적으로 현재 같은 장
시장을 인식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총작은 아이템 코인들이나 김치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 투기성 자본이 적어지면서 좀 더 시장이 안정적이다, 변동성이 작아진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